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방제에도 뭔가 기록은 많이 찾아놨다, 기록은 뻔하게 잘 보이는데 뭔가 쉽지 않은 그런 날처럼 보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 제가 적어놓은 것들, 찾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좀 생각해보시고 스스로 선택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 자체는 뭐 거짓말 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첫 경기 시카고 컵스 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케이드 호튼 그리고 스킨스 뭐 연차가 좀 낮은 선수들끼리 붙는 경기예요. 케이드 호튼 올 시즌 데뷔 시즌인데 지금 3승 1패 4.70이에요. 생각보다 이 친구가 구속 나오는 거라든지 지금 컵스에 여러 뭐 선발들이 빠져있는 거 생각하면은 잘 메워주고 있는데 기록부터가 일단 심상치가 않다. 팀에 빠따가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긴 경기들도 있기도 하고, 뭐 실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요즘에 한 3실점 이상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반대로 이제 스킨스는요, 그 컵스와의 5경기 동안 조금 약한 거, 이 스킨스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작년에 1.96이고 올 시즌 1.88인데 컵스와의 5경기 동안 이닝도 많이 못 먹었고 2.88, 볼넷도 많은 편이죠. 25이닝에 12개면 스킨스 치고는. 이런 식으로 스킨스 요즘에 7경기 동안 1.12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은 컵스한테는 사실 조금 약한 편이 있다, 이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컵스가 오늘 또 리글리 필드인데, 컵스는 리글리 필드에서 9승 1패 중인데 이 기간 동안 10경기 동안 컵스도 홈런을 6개, 상대도 6개밖에 못 쳤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피츠버그는 이제 홈런이 49개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케이드 호튼도 그렇고 스킨스도 그렇고 이런 피홈런에 대한 면역은 조금 있지 않을까. 제가 여러 번 컵스가 올 시즌은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의 홈런들, 이런 것들 보면은 홈에서 확실히 적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저는 이건 좀 일단 뭐 한점차 게임이나 언더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당 대비 시카고 컵스를 가자는 스킨스가 많이 거슬리고, 피츠버그의 역배나 뭐 이런 것들을 보자니 스킨스도 은근히 컵스한테 좀 약하단 말이죠. 저는 이건 승패 보기엔 좀 별로라 생각을 했었고, 한점차 게임이나 뭐 언더, 7.5 기준 언더 역시나 호튼도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높은 선수라든지 스킨스가 컵스한테 쉽지 않았다, 이런 것들 생각하면 빡세 보이는 면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대 토론토 경기, 랑의 수아레즈랑 이제 케빈 거스먼이 붙는데요. 일단 뭐 수아레즈는 그 첫 경기 때 3.2이닝 실실점 했던 거 말고는 그 이후에 6경기 동안 지금 아주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1.36으로 그냥 엄청 잘해요. 원래부터 땅볼 유도 좋고 피홈런 같은 거 많이 안 맞고 지금 뭐 제구력도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사실 요즘에 수아레즈는 크게 뭐 약점이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토론토의 기세가 지금 너무 좋다. 토론토 최근에 14경기 동안 12승 2패고 홈에서는 9승 1패, 그리고 오늘처럼 원정에서도 6승 1패로 토론토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기세가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거스먼 정도면은 확실히 좀 스터프 같은 것들이 있는 선발이고, 그리고 이제 토론토는 또 빠따가 참 지금 많이 불을 뿜고 있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필라델피아는 그 전에 뭐 연패를 많이 한다든지 안 좋은 분위기였었잖아요. 난 이거 분위기상으로는 사실 필라델피아가 토론토한테 밀린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정도 선발들 대결인데 수아레즈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는 승패는 좀 피해야 되는 경기처럼 보이거든요. 많이 무서워. 이 토론토의 기세가 너무 좋은데 필라델피아 수아레즈 이 정도 성적이면 누가 오든 간에 내가 다 막아낸다, 뭐 이런 정도 급이란 말이죠. 직전 경기 때는 수아레즈가 7이닝 2실점이었는데 패배를 해가지고 승운이 좀 안 따랐는데, 저는 본다면은 토론토의 뭐 2.5 프렌, 뭐 배당 뭐 되게 별로지만은 이 토론토가 2배짜리 역배를 갈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스먼도 잘할 때는 막 7이닝 8이닝 먹으면서 잘해주다가 막 또 이후에는 안 좋아진다든지 오락가락이 좀 심해요. 나는 올 시즌에 거스먼이 뚜렷하게 믿고 맡길 만한 그 정도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피하고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언더 같은 거는 선발 상태를 보면은 수아레즈가 이런 토론토에 빠따 이런 기세들을 좀 막아줄 수만 있다면은 언더 같은 것들은 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워싱턴 대 마이애미 경기입니다. 미첼 파커랑 에드캡인데 둘 다 요즘엔 조금 괜찮아진 부분들이 있어요. 파커는 올 시즌 내내 홈에서는 좋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홈 성적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3.32, 원정 5.93 이런 식으로 올 시즌 초반에 홈에서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전체적인 방어율이 뭐 2점대 초반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 뭐 2경기 가량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정도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원래 이 친구는 볼넷이 너무나도 많고 피홈런도 적지 않다, 제가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번 마이너리그 갔다가 복귀한 이후에는 제구력도 상당히 괜찮아졌고요. 에드워드 카브레라도 회복세입니다. 어느덧 방어율이 3점대 안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이래갖고 나는 지금 둘 다 사실 선발 투수들은 얘네들이 좀 불안불안하지만은 믿고 맡길 정도도 안 되고 뭐 오랫동안 연차상으로 뭘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애매하지만은 어쨌든 둘 다 요즘에는 회복세고 양 팀에 빠따. 지금 워싱턴이 이제 10경기째 한 자릿수 안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경기 타율이 1할 9푼 1리, 홈런 5개밖에 없어요. 이런 와중에서 워싱턴
빠따가 정말 좋지 않은데 둘 다 사실 그러니까 워싱턴이나 마이애미나 이 빠따의 기대치가 조금은 있는 애들이에요. 의외성이 있는 애들인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더라. 저는 그래갖고 그냥 이 경기는 막연하게 언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워싱턴이 그 거둔 승수상으로는 확연하게 마이애미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워싱턴이 뭐 30승이나 챙겼으니까 마이애미랑은 지금 5승이나 차이가 나고 그래갖고 나는 그냥 뭐 언더 같은 거나 워싱턴의 승리를 살짝 볼까 싶은데 솔직히 워싱턴 요즘에 빠따로는 보기 힘들어요. 저는 워싱턴 보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9점을 줬으면 그냥 그거는 언더 정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티모어 대 천사 경기 찰리 모튼이랑 코아노비치인데 글쎄요 지금 모튼도 내가 한 2경기가량 괜찮다고 했었거든.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어슬한테 2.1이닝 만에 사실점 하면서 그 경기 때 이제 볼넷도 4개나 줬습니다. 사실 올 시즌에 모튼이 초반에 진짜 못했었죠. 나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언제 그냥 마탱이 가도 안 이상한데 올 시즌에 특히 보이는 건 56이닝 동안 지금 볼넷이 31개입니다. 원래 볼넷이 뭐 적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로 심하진 않았거든요. 올 시즌에는 볼넷의 기세가 너무 좋지 못하고 피안타도 뭐 64개 이래가지고 WHIP가 굉장히 높아요. 그 전에 한 2경기 동안 화싹이랑 세인트루이스 이런 애들 만났고 잘했지만은 그 천사도 빠따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좋기도 하고 저는 모턴이 조금 겁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올 시즌은 또 이제 홈런도 많이 좀 무서운데 천사 팀 홈런이 96개로 홈런 순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원래 같으면 볼티모어가 홈런 상위권이어야 되는데 볼티모어랑 천사가 홈런 숫자가 22개가 차이가 나요. 그만큼 볼티모어 홈구장 캠든 야드에서는 74개 중에 44개 원정 30개 이런 식으로 홈구장에서 홈런이 많이 터지는 곳이기도 하고 오히려 천사에 빠따가 더 무서울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볼티모어가 내일 우한 상대로 홈경기일 때 OPS가 많이 좀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뭐 분위기 상으로는 볼티모어가 뭔가 좋아질까 말까 하다가 다시 또 끊긴 모양새고 모튼도 믿음나서말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거는 볼티모어의 이 정도의 정배를 보는 거는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아노비치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5.61이라는 방어율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이제 볼넷이 엄청 많아졌다든지 얘도 이제 67이닝 동안 76피안타 볼넷 33개로 그냥 WHIP라든지 뭐 주자 출루 그런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피홈런도 벌써 11개고요. 작년에는 비슷한 시기 동안 7개였는데 올 시즌 뭐 11개로 그나마 가끔 가다가 저번 다저스전처럼 땅볼 유도 비율이 좋아가지고 병살타 유도가 잘 됐대. 그럴 때 말고는 딱히 뭐 큰 이점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정도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여기에 둘 다 뭐 불펜 순위 하위권인데 최근에 좋아지긴 했다. 뭐 이런 게 있지만은 사실 이 정도 선발들이 붙는 거면은 어느 한쪽이 긴 이닝을 먹을 거라는 생각도 많이 안 들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오바 정도 그리고 천사의 프렌 역배도 사실 못 볼 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역배 도전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오바나 프렌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다음 매치 대 템파베이 경기 클레이 홈즈 그리고 타지 브래들리인데요. 타지 브래들리 참 잘하고 있다가 직전 경기 때 크게 무너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 한 7이닝 경기 2번 하고 템파베이의 선발진들이 거의 한 10 몇 경기 연속으로 선발 이제 아마 2실점 이하 이렇게 하다가 브래들리가 직전 경기 마이애미한테 4이닝 7실점 뭐 다른 팀도 아니고 마이애미 정도 되는 팀한테 그렇게 고전을 했다? 그 부분이 많이 거슬리거든요. 브래들리 참 좋았었는데 직전 경기 때 많이 까먹은 거 그것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브래들리를 좀 좋게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클레이 홈즈는 그냥 시즌 내내 잘하고 있어요. 선발 첫 시즌인데도 선발로 컨버전 하고 나서도 지금 2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고 압도적인 이런 땅볼 유도 비율로 피홈런이 상당히 적다. 그런 것들이 장점인데 근데 홈즈도 사실은 요즘에 조금 거슬리는 게 이제 볼넷 같은 것들은 조금 좋아졌는데 이게 피홈런이 문제거든요. 시즌 지금 이제 13경기 동안 8피홈런이지만은 최근에 6경기 동안 그 8피홈런을 전부 몰아맞고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뭐 이제 큰 거는 많이 안 맞아가지고 실점 같은 것들은 통제가 잘 되고 이러는데 보통 이제 뭐 땅볼 유도 비율 좋으니까 6이닝가량 먹을 수도 있고 이닝 미팅 능력이라든지 위기관리 능력들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은 요즘에 좀 피홈런이 늘어나는 것도 그렇고 아주 뭐 크게 뭐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매치가 지금 메이저리그 전체 홈승률 1등이에요. 28승 7패. 홈승률이 80%입니다. 10경기 동안 뭐 10승 1패, 또 이제 6연승 중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그런 면에서 그냥 매치의 기세가 좋고 내일 뭐 불안한 선발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냥 홈즈가 나온다 이러면은 매치 쪽을 그냥 좋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템파베이도 여기 보면은 홈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얘네들이 사실 올 시즌 홈보다 원정 성적이 좋았다가 지금 홈이 아니니까 원정 성적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홈 경기 때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정일 때는 이제 좀 패배가 오히려 더 많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이건 매치 쪽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양 팀의 이런 승수 차이도 10개의 승리 매치가 더 가져가기도 했었고 매치 저는 전반적으로 알론소라든지 요즘에 사실 소토도 괜찮아지기도 하고 매치의 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저는 그 정도 믿고 매치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브래들리가 막 7이닝 막 먹어주고 이러면은 사실 모르겠는데 직전 경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런 자료들이 매치 쪽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해보면서 매치의 승리나 뭐 한 점차 게임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둘 다 한 점차 게임 굉장히 많은 편이고 템파베이가 얘네들이 한 점차 게임이 원정에서 좀 적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엄청 믿을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지표상으로 한 점차 게임도 볼만하고요. 매치가 어제도 4대0으로 이기던 게임을 9회 때 라인스탄에게 3연 피안타 그리고 에드윈 디아즈의 볼즈쇼 이런 것들 때문에 핸승이 터진 거 생각하면은 핸승 함부로 도전 못하겠네요. 다음 디트로이트 대 신시내티 경기. 이게 아직까지 디트로이트의 선발이 누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데 아마 카이도 몬테로가 긴 이닝을 먹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스쿠발 다음에 그 다음 경기 몬테로가 나오는 게 뭔가 루틴이거든요. 스쿠발이 최대한 좀 긴 이닝 이끌고 가면서 불펜 소모도를 줄인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때 오프너도 쓰고 몬테로로 길게 이어가면서 불펜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최대한 좀 똥게임으로 비벼낸다. 이런 것들이 디트로이트의 좀 마운드 운영인 것 같은데 글쎄 뭐 그런 경기일 때 사실은 몬테로 경기 때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뭐 대단히 좋냐? 그거는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몬테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디트로이트의 전력이 어제보다는 확연히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데 뭐 디트로이트도 그냥 메이저리그 전체에서도 승률이 아주 좋은 편이기도 하고 홈승률도 23승 9패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신시내티가 끌려가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근데 닉 마르티네즈 자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원래 이거보다도 훨씬 좋았다가 요즘에 조금 처맞아가지고 그래갖고 살짝 좀 빛이 발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닉 마르티네즈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체인지업을 많이 쓰기도 하고 원래 그 커터 같은 것들도 많이 쓰고 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좀 체인지업 같은 것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스트 벨로시티, 범타 유도 이런 것들이 잘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이거는 사실 뭐 언더 같은 것들도 좀 볼까 했는데 글쎄요. 요즘에 디트로이트도 불펜이 좀 오락가락하고 특히나 언더 게임이 날 것 같은데도 이제 막판에 그 패전 쪽 올리면은 막 대거 실점하고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별로 맛없는 경기 같아. 저는 요즘에 신시내티도 사실은 분위기가 나쁘진 않다고 봐서요. 신시내티에 그냥 2.5 프레 그냥 그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참 갈 게 없는 매치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대 양키스 라이벌 매치죠.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얘네들이 붙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양키스 홈에서 이제 크로시에가 원정을 가는 그런 모양새였었는데 제가 그때도 크로시에가 털릴 거를 조금 예상을 했었었고 되게 좀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크로시의 공들을 보면은 포심 다음에 커터를 많이 던져요. 요즘에는 특히나 커터의 비율을 많이 늘리는 날도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또 야보로도 커터를 요즘에 좀 많이 올렸습니다. 라이언 야보로의 직전 그 보스턴전에 커터를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원래는 커터를 4번째로 쓰는데 이날은 커터를 가장 많이 던졌었어요. 둘 다 지난번 경기 때는 커터의 이런 비중들이 높았다 이런 건데 이 커터라는 구종에 대해서 보스턴은 리그에서 3번째로 대처가 안 좋아요. 반대로 이 양키스는 리그에서 커터에 대한 대처가 가장 좋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크로시에가 좀 고전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기록상으로 지금 내일 이제 서로 이제 좌완 선발들인데 서로 뭐 OPS 같은 거 6등 1등 좋지만은 이 좌완을 상대로 했을 때는 양키스가 전체 1등 그리고 보스턴이 전체 2등입니다. 양키스가 조금 더 확연하게 더 좋은 면모는 있긴 하죠. 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둘 다 내일은 좌완한테 가장 강한 두 팀이고 그리고 이제 커터에 대한 대처상으로는 양키스는 리그에서 커터를 가장 잘 치는 팀이고 보스턴은 3번째로 못 치는 팀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나는 그래갖고 또 크로시에가 고전할 가능성 그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도 뭐 양키의 프랭 같은 거 양키스가 참 이게 역배를 받기가 흔치 않은 팀인데 상대가 보스턴이라 그런지 그리고 뭐 크로시에니까 야보로 정도면 좀 하위 라인 선발이니까 지난번 경기도 썩 잘한 게 아니었었고 저는 뭐 양키의 프린이라든지 오바 같은 거 또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도 양키스가 크로시에를 조금 공략할 수 있다. 다만 오늘 경기는 이제 그 보스턴 홈구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좌타자들의 좀 무덤이거든요. 보스턴 홈구장이 그린 몬스터가 너무 높고 오른쪽에 펜스는 이제 너무 멀기 때문에 좌타자한테 조금 불리한 구장이라서 에런 저지 같은 애들이 잘할지 모르겠네. 에런 저지도 보스턴 홈구장에서 좀 타격 같은 것들이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양키의 2.5 프레인 오바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양키스가 이제 좀 마무리 라인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경기 후반부에는 또 보스턴이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바 같은 거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경기는 애틀랜타 대 콜로라도입니다. 브라이스 엘더 그리고 헤르만 마르케즈인데 브라이스 엘더는 직전 경기 때 그냥 아주 인생 투를 펼쳤습니다. 이제 그 8이닝 동안 삼진 12개, 뭐 헛스윙 14개나 이끌어내면서 107구를 던졌는데 근데 그 경기에서 승리를 얻지 못했어요. 그만큼 애틀랜타 빠따가 도와주지 못했던 그런 샌프란시스코전에서 되게 엘더가 잘했었는데 사실 엘더가 옛날에 2023년 그때 전반기 때는 애틀랜타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였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때 크게 무너졌었고 그 다음 해에는 뭐 부상도 있었고 그냥 너무 못했어요. 그러다
그러다가 올 시즌 초반에 조금 못하다가 지금 이제 최근 7경기 이 사이에 중간에 뭐 마이너리그도 갔다고 이랬지만 어쨌든 최근에 7경기 자체는 2.98로 상당히 좋은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직전 경기가 거의 뭐 커리어 하이 경기였었고 이래갖고 저는 브라이스 엘더를 일단은 조금 좋게는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헤르만 마르케즈 7.00 정도로 방울이 조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얘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4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5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이제 너클 커브의 비율을 많이 올렸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5경기째 너클 커브의 비율을 많이 올려가지고 되게 좀 이런 실점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매츠한테 피홈런이 3방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런 제구 관리 같은 거 괜찮기도 하고 사실은 콜로라도에 이런 어제 뭐 샌드탈라가 개털렸는데 마르케스는 조금 회복세라고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하필이면 마르케스는 또 애틀랜타한테 5경기 동안 7.67로 굉장히 약하다.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게 마르케즈가 애틀랜타 빠따가 최전성기였었던 뭐 22년, 23년 그때는 아예 안 만났고요. 옛날에 뭐 18년도, 19년도, 20년도 막 이럴 때 만난 거여서 전적들이 뭐 올 시즌에도 한번 5.1이닝 7실점 시즌 초반에 만났을 때 개뚜드럼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대부분의 저들이 조금 이제 옛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해. 저는 요즘에 그래도 마르케스가 회복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는 그 쿠어스 필드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한 상대로 원정이 때문에 굉장히 못 친다. 이런 것들이 좀 발현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애틀랜타도 지금 빠따가 오락가락하죠. 그냥 기본적으로 애틀은 지금 29승 38패 승률상으로 정말 안 좋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를 보는 것도 사실 맛이 없어요. 난 이런 경기가 애틀랜타가 1.19를 줬다? 그냥 콜로라도가 원정에서 너무 바보팀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콜로라도도 원정에서 뭐 6승 28패지만은 가장 최근에는 이제 마이애미를 수입을 하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콜로라도 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격면에서도 그렇고 불펜도 내일 뭐 제이크 버드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사실 콜로라도는 지금 전력이 한창 안 좋을 때보다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애틀랜타의 이런 승리 배당 같은 것들은 맛이 없습니다. 최근 홈에서 1승 6패로 안 좋기도 하고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9.5 기준 언더 같은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뭐 이거를 콜로라도 역배를 볼 수는 없고 저는 애틀랜타 경기 이거 좀 배당이 맛이 없다 그런 식으로 보고요.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텍사스 대 화이트삭스. 내일 원래 이게 디그롬 등판 차례였는데 데인 더닝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디그롬이 아무래도 좀 이제 부상 관리도 있고 최근에 공도 많이 안 던지고 있는데 텍사스가 내일은 데인 더닝 좀 약간 이제 땜빵 선발이어가지고 좀 맛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삭은 아드리안 하우저거든요. 하우저 요즘에 되게 잘해요. 원래 정규 선발 라인은 아니었었는데 급하게 수혈을 했지만은 이 4경기 동안 1.48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 하우저 자리가 원래 브라이스 윌슨 자리인데 윌슨을 지금 불펜으로 롱맨으로 쓰고 하우저를 선발로 올린 게 지금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확삭이.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미러키 시절이나 이럴 때도 별로 보잘것 없었는데 근데 되게 잘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뭐 데인 더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이너리그 5경기 동안 뭐 이닝을 많이 못 먹었어도 괜찮게 해가지고 올린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그롬이 나올 때보다는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에 텍사스도 빠따가 좀 좋아지고 활삭도 슬슬 뭐 조금 이제 시동을 걸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OPS 꼴찌 팀들끼리 붙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우한 투수들인데 우한 투수 상대로 둘 다 이렇게 기록들이 가장 밑바닥인 이런 팀들끼리 붙는 거여가지고 기본적으로 빠따는 그냥 내일 메이저리그 기록상으로는 최하급 팀들끼리 붙는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텍사스에서 요즘에 시미언 많이 살아났다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리고 에반 카터도 얘도 이제 좀 유망주인데 8경기 동안 지금 1.380으로 OPS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에서 텍사스가 지금 막 미네소타 두들겨 패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게 최근에 좀 대량 득점을 했었던 그런 경기들 보면 상대가 어제 이제 뭐 베일리 오버 요즘에 제가 안 좋다는 얘기 많이 썼었죠. 그 이제 미네소타 시메온 우드 리차드슨 급하게 마이너리그에서 올린 땜빵 선발 그 트레버 윌리엄스 털어먹고 뭐 이런 경기들이었어가지고 사실 텍사스가 하우저처럼 잘하고 있는 선발을 건드리기에는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저는 그냥 이것도 그냥 언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하우저가 일단은 텍사스가 지금 분위기에 털어먹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디그롬 등판이면은 볼만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좀 맛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스턴 대 미네소타 콜튼 고든이랑 이제 크리스 패덱이 붙는데요. 이것도 일단 콜튼 고든 뭐 좌한 선발이고 나쁘진 않은데 일단 방울버터가 그렇고 그냥 신인급이고요. 좀 애매합니다.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얘가 클리브랜드랑 붙였을 때는
클리브랜드가 좌안한테 정말 약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얘를 한번 좋게 봤었는데 그 경기는 잘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활약들이 너무 이제 뭐 키케야 뭐 한 4, 5이닝 동안 3-4실점 깔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뭐 길게 뭐 믿을만한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미네소타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해가지고 글쎄 사실 콜슨 고든이 뭐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다. 휴스턴도 홈에서 좋은 팀이죠. 어디 뭐 프렘 발데즈가 나온다거나 헌터 브라운이 나올 때나 뭐 이럴 때보다는 확연하게 믿음이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페덱 사실 이제 그 전에 6경기 동안 굉장히 잘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뭐 지난번 경기도 잘했어. 근데 그 전에 모습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살짝은 좀 이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애틀한테 8이닝 동안 3진 10개 잡으면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지만 사실 그냥 이거는 페덱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미네소타가 저는 지금 좀 오락가락하는 팀으로 보여요. 선발은 저는 페덱이 나쁠 게 없다 그렇게 보지만은 휴스턴이 홈발도 많이 받고 이래갖고 그리고 요즘에 미네소타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아서 그래갖고 걱정이거든요. 7.5 기준으로는 휴스턴은 언더 비율이 상당히 좀 있는 편이고 미네소타는 9번이 오버예요. 이런 것들도 그냥 보니까 이 경기는 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페덱이 잘하고 있다 이것만 믿고 가기에는 글쎄 페덱도 지난 경기 나는 조금 불만족스러웠었고 콜튼 고든 믿고 휴스턴 갈 수도 없고 이래갖고 그냥 맞대가리가 없는 경기처럼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미러키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페랄타랑 페디가 붙는데요. 이거는 좀 기록면에서 보이는 게 좀 있어요. 자, 일단은 프레디 페랄타 올 시즌 체인지업을 세컨 구종으로 쓰면서 슬라이더 대신에 그러면서 이런 방어들이 상당히 좋아졌다. 근데 늘 좀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 한 6이닝 정도는 좀 먹어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세인트루이스한테 10경기 동안 4.80으로 피홈런도 6개고 같은 지구에서 많이 붙지만은 페랄타는 세인트루이스한테 강한 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홈으로 봐도 그렇고 비슷비슷하더라고. 그래서 내일인 프레디 페랄타가 사실은 세인트루이스한테는 조금 약했었다 이런 것들은 봐야 되고요. 근데 패디는 미러키한테 더 약합니다. 에릭 패디 미러키 상대로 현재 로스터에 있는 애들한테 116타석의 피안타율이 4할에 달한다. 이게 제일 크게 다가와요. 근데 이런 피안타율에 비해서는 피장타율이라든지 이런 2차 스택 같은 것들이 엄청 막 높지는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패디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프레디 페랄타도 좀 안 좋죠. 자, 에릭 패디 조금 뜯어보면요. 현재 미러키 있는 애들한테 누구누구한테 그렇게 약했냐. 리스 호스킨스한테 엄청 많이 만나가지고 개뚜드러 맞았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필라델피아의 시절에 그런 전적도 좀 있을 것 같고 옐리치는 뭐 5할 이상을 치고 있고 콘트레라스도 5할 이상입니다. 밑에 뭐 사이프렐리 뭐 이런 애들 지금 보면은 미러키의 좀 주축 타자들이 패디한테는 정말 강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내일은 그래갖고 그냥 패디가 조금 고전하겠거니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 번 말했지만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분위기가 뭐 좋은 상황도 아니기도 하고 네, 저는 뭐 미러키의 승리 쪽을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페랄타도 사실 세인트루이스한테 약했다 이런 것도 있어서 고민은 되는데 뭐 기대치 자체가 페랄타도 홈이기도 하죠. 페랄타 올 시즌 이제 홈에서는 1.29로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패디도 원정에서 2.88로 서로 간에 페랄타는 홈에서 패디는 오히려 원정에서 잘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피안타율이 뭐 4할이다 추측타자 되게 약하다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갖고 7.5 기준으로도 오바도 생각 좀 해보고요. 미러키 승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좀 타이트한 게임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는데 페랄타가 얼마나 하기에 좀 달린 것 같아요. 페랄타는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어수선하네. 자, 그 다음에 캔자시티 대 어슬레티스 경기 있습니다. 마이크 와카 그리고 이제 세베리노가 붙는데요. 자, 마이크 와카 직전 경기 때는 사실 이제 좀 6이닝 3실점 정도로 그럭저럭 했었는데 화사한테 진 경기였었습니다. 그날 이제 피홈런도 뭐 2개나 있었고 올 시즌 이제 포심이나 체인지업, 쿼터, 슬라이더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데 직전 경기 때는 공들을 보니까 체인지업을 가장 많이 던지고 쿼터를 2번째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처럼 포심을 많이 던지지 않았다. 약간은 이날 뭐 좀 자신이 없었는지 이런 식으로 좀 피해가는 피싱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피홈런이 2개였었습니다. 그래도 뭐 와카는 그냥 본인의 역할은 한 거라고 봐야죠. 6이닝 3실점이면은 와카가 기본적으로 이닝도 잘 먹고 방어율도 그렇고 훌륭한 선발이라고 봐야 되긴 봐야 됩니다. 자, 세베리노 올 시즌 1승 6패 4.77인데 얘는 뭐가 가장 많이 보이냐면은 14경기 중에 이제 원정이 5경기인데 5경기 동안 원정 0.87이에요. 그러니까 요상하게 원정일 때는 잘해. 홈일 때는 7.10인데 원정 0.87입니다. 물론 지금 어슬렉시스도 홈구장답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세베리노가 원정에서 뭐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의 모양새 자체는 사실 뭐 좋지 않다고 봐야겠죠. 세베리노도. 그리고 세베리노가 원정에서는 0.87로 뒤지게 잘하는데 하필이면 어슬렉시스가 지금
원정에서 14연패 중입니다. 이게 좀 크게 나가거든요. 제가 여러 번 어스트렉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홈런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내일은 카우프먼 스타디움입니다. 자, 일단은 바람부터 볼게요. 내일 이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뭐 바람이 많이 불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좀 구장 안쪽으로 홈런을 막아주는 쪽으로 불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구장이 그 바람에 의해서 가장 많은 홈런을 더 만들어주고 가장 많이 막아내냐 이런 거거든요. 빨간색이 바람 때문에 넘어간 거, 파란색이 바람 때문에 막힌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메이저리그에서 캔자시티의 카우프먼 스타디움은 2개만 바람 때문에 넘어간 거고 67개가 바람이 막아준 구장이거든요. 이 바람이 막아준 홈런 개수상으로는 바람이 홈런을 가장 많이 막아줬습니다. 그래갖고 캔자시티 올 시즌에 이제 홈런 개수가 지금 홈런 46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홈에서는 13개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내일은 어슬렉스의 이런 장점들이 좀 나오기 힘든 그런 구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세베리노가 원정에서 잘한다고 했지만은 마이크 와카도 홈에서 1.80이에요. 홈에서 굉장히 강합니다. 켄자가 전혀 꿀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켄자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 불펜에서의 큰 차이가 있다든지 켄자가 조금 더 위급 팀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얘네도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저는 이 경기는 켄자 승에다가 뭐 언더 그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언더는요, 기본적으로 어슬렉스의 빠따들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한데, 이게 세베니노 요즘 상태를 봤을 때는 원정에서도 좀 털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언더가 사실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언더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대 샌디에고 경기, 라인 넬슨이랑 콜렉이 붙네요. 이게 선발 투수부터가 참 가기 싫어지는 그런 매치인 것 같아요. 제가 라인 넬슨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는 홈보다도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원정에서 강한 선수였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뭐 지난번 경기 때는 사실 구속도 조금 안 나왔었고 한 1말가량 안 나왔었고 조금 이제 고전을 많이 했었습니다. 볼넷도 4개나 주고 이래갖고 경기 초반부터 신시내티한테 그날 이제 13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넬슨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죠. 원정인데도 못했어요 그날은. 그리고 뭐 콜렉, 사실 얘도 이제 올 시즌이 거의 뭐 선발로서 이제 레귤러로 뛰는 건 첫 시즌급인데 근데 기대보다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저번에 한번 막 9이닝 완봉승을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 경기 때 뭐 5이닝 5실점 또 잘했다가 막 5.1이닝 6실점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이 친구는 뭐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공이나 이런 것들은 꽤나 뭐 해주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3.00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리그 때도 이 친구가 뭐 잘한 건 아니었었어. 난 그래갖고 얘 나오는 경기 안 건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샌디에고라는 팀 자체가 얘네들 분위기도 그렇고 그냥 건드리기 되게 별로인 경기예요. 애리조나니까. 그리고 라인 넷은 좀 약해 보이고 이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오바 보고 있는 건 좀 있습니다. 애리조나 기본적으로 오바팀이라고 봐야죠. 불펜 안 좋고 뭐 이렇게 마운드도 내일 넬슨 아쉬운 편이고 OPS는 상위권이고 이러니까 그냥 애리조나 경기는 오바 보면 좋은데 그냥 사실 뭐 근거는 별로 없는 경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상하리 마치 지금 샌디에고가 한준 찾김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사실 뭐 가지고 가긴 그렇고 오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A 다저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야마모토랑 웹이 붙네요. 양 팀의 좀 이제 에이스급이 나오는 경기라고 봐야 되는데, 자, 야마모토는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5일만 5일 휴식하고 선발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그 양키스한테 한번 강한 바다한테 털렸던 거 말고는 5일 휴식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한테 6이닝 무실점으로 또 잘했으니까. 그래서 야마모토는 저는 이 정도 성적 보여주고 있고 시즌이 길어진다면 지금보다 이닝만 조금 먹어준다면은 다른 데로 뭐 승리도 많이 가져갈 거 해가지고 저는 괜찮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건 앱은 얘는 뭐 샌프란시스코 에이스지만 일단은 원정이고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워낙에 큰 선수이기도 하고 다저스한테도 그렇게 뭐 썩 잘하는 편은 아니죠. 이제 웹에 뭐 다저스전 여러 가지 뭐 기록들이 있는데 일단은 다저스 원정 최근에 4경기 동안 21.2이닝에 5.52로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 좀 생긴 게 뭐냐면은 자, 샌프란시스코 이제 로건 앱은 평소에 패트릭 베일리랑 호흡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패트릭 베일리가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아마 내일은 뭐 리즈너라든지 뭐 로건 포터 이런 애들이랑 맞출 것 같은데 처음으로 합을 맞추는 거란 말이죠. 이게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패트릭 베일리라는 주전 포수 거의 뭐 압도적인 안방 많이 없어진 게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좀 실점도 많아지기도 하고 좀 아쉽거든요. 로건 앱이 원정인데 패트릭 베일리랑 할 때 뭐 매번 2점대 방어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사그라든다면은 약간 아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로건 앱이 패트릭 베일리랑 137이 22경기를 합을 맞춰가지고 방어율 3.02 이랬었거든요. 작년이에요, 작년. 근데 그 외에 뭐 커트 카살리, 뭐 잭슨 리츠, 사볼 이런 애들이랑 할 때는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아니면 기록이 표본이 좀 적거나 올해는 그냥 패트릭 베일리랑만 다 해가지고 2.58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거였었는데 내일은 패트릭 베일리가 아니라 다른 포수랑 맞춘다. 저는 이런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하게 이제 배터리가 바뀌는 거는 저는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봐가지고 올 시즌에 로건 앱이 좀 투구 내용을 많이 바꿨거든요.
스위퍼를 많이 쓰면서 삼진을 잡는 빈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아마 포수가 베일리가 아닌 거 그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철벽 마무리 라인들 지금 도발이나 랜디 로드리게즈 최근에 콜로라도와의 2경기에서 엄청 공 상태가 안 좋았었고 구속도 떨어지는 게 보였었고 볼질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매체 표본도 없어가지고 어제도 이제 3루수 케이시 슈미트 막 이런 애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해가지고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 전력이 그렇게 막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물론 다저스가 OPS가 사실 한 일주일 전쯤에 열흘 전쯤에는 전체 한 1등까지 갔었어요. 813인가 그랬는데 지금 798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우하 상대로 홈에서는 강력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다저스 승 쪽으로 보고 싶어요. 요즘에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한점차 게임이 많아가지고 한점차 게임 때문에 사실 이걸 다저스가 뭐 배당은 참 맛이 없는데 한점차 게임도 뭐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냥 다저스 승 정도 보는 거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불펜 싸움 가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본 바로는 샌프란시스코도 불펜이 조금 이제 마무리 라인 쪽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애틀 대 클리블랜드 카스티오랑 게빈 윌리엄스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내일 카스티오가 일단은 나올지 안 나올지 정도가 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스티오가 지금 뭐 뉴스상으로는 못 나온다 이런 소식은 없던데 어쨌든 카스티오도 지금 뭐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은 직전 경기 때 사실은 이제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피홈런 3방이나 맞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옛날에 신시애틀 에이스 시절이 조금 더 믿음스러웠지 시애틀 와가지고는 1선발 그 정도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워낙 애들이 많이 빠져있어갖고 카스티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을 그렇게 많이는 못 준다. 사실 카스티오를 얘를 뭐 깎아내릴 건 없는데요. 팀적으로 좀 별로예요. 자, 지금 시애틀 최근에 9경기 동안 1승 8패, 최근에 19경기 동안 5승 14패거든요. 이게 시애틀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막 포스트시즌 노크도 하고 와일드카드 레이스 다 막 끝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2020년 8월 이후로 19경기 구간 동안 이런 5승 10패는 가장 안 좋은 성적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갖고 지금 시애틀이 막 랄리같이 MVP 컨텐더도 있고 한데 아롭사네라나 뭐 풀리오 로드리게즈 뭐 JP 크로포드 좋은 타자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은 그냥 시애틀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사그라들었다. 그런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이 이제는 5할도 무너지기도 하고 이 상대가 클리블랜드잖아요. 사실 뭐 개빈 윌리엄스가 나온다. 일단은 개빈 윌리엄스는 너무 볼넷이 심하죠. 볼질이 65.1이닝 동안 볼넷 36개 피안타는 57개로 이닝보다 덜 맞고 있긴 한데 대신에 뭐 피홈런이 많아졌다든지 볼넷에 문제가 많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사실 개빈 윌리엄스도 뭐 믿을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방울 어쨌든 3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얘도 이제 그날그날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둘 다 일단 뭐 카스티오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개빈 윌리엄스도 사실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피칭들을 이 기복이 너무 심해가지고 좋은 날에는 해주지만은 못 해주는 날이 더 많다. 그게 거슬리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냥 이런 기록에 기대는 게 낫지 않을까. 시애틀이 요즘에 이렇게 못하고 있다면은 막연하게 그냥 클리블랜드 승을 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NBA 4차전이죠. 지금 시리즈를 인디애나가 이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됐는데 참 예측 불가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가 우승할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디애나가 1차전도 먹고 그리고 3차전까지 홈에서 하나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인디애나가 유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과연 오클라호마가 이게 좀 세간에서는 내일도 인디애나가 홈인데 오클이 뭐 정배일 만큼 오클을 확실히 좀 위로 두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가지 뭐 기록들 나열해보겠습니다. 자, 직전 경기 때 인디애나가 116대 107로 승리를 했었잖아요.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이제 110점 이상을 기록했을 때는 14승 0패 압도적인 기록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인디애나가 오클한테 꽤나 점수를 뽑는다면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지난번 경기 때 뭐 가장 큰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이런 뭐 점수 같은 것들 뭐 그 슈팅이나 이런 것들은 오클이 나온 부분도 있었어요. 오클라호마 지난번 경기 때 3점이 22개 중에 10개 45.5%로 돌아왔거든요. 자유투도 30개 얻어가지고 더 많이 얻어내고 그랬었는데 차이를 가른 거는 허슬이었었다. 인디애나가 13스틸 11블락으로 허슬적인 측면에서 그냥 아예 오클라호마를 압도를 했습니다. 수비로 이긴 거예요 지난번 경기는. 그리고 이제 벤치 포인트 차이. 인디애나가 사실 이제 좀 지난번 경기도 뭐 시아캄이 21득점, 할리버튼 22득점을 했지만은 그 외에는 점수가 조금 부족한 편이었었고 반대로 오클은 지난번에 이제 초반부터 홈그랜이 날아다녔는데 스가가 이제 24투년밖에 못했죠. 기대 이하였지만은 초반에 오클이 조금 분위기를 주도를 하다가 벤치 구간에서 매선이 27득점을 넣었습니다. 메서린도 최근에 활약이 좀 조명되고 있는데 최근 6경기 동안 15.5득점 그리고 슬레이스텔 라인도 상당히 좋다. 3점 46%로 꼽고 있다고 하죠. 슈팅 효율성 75%로 상당히 높다. TS 같은 것들도. 그래갖고 메서린이 지난번 경기 때 아주 피크를 찍었고 그 전부터 꾸준하게 괜찮게 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허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벤치에서 맥코넬이 5어시 5스틸 맥코넬은 3점은 없는 선수지만은
벤치 구간은 확실히 좀 운영을 할 줄 알고 이점슛 같은 거, 인사이드 뭐 침투 이런 것들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스틸까지 5개를 얻어내면서 그냥 이렇게 벤치 구간을 완전하게 접수를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벤치 포인트 차이가 18대 49였어요. 30점이 넘게 났으니까 이런 경기는 사실 이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오클라호마가 지난번에는 벤치 구간에서 완벽하게 밀렸었고 추격을 하려고는 했는데 이런 허슬 때문에 수비력 차이 때문에 져버렸다. 사실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수비적인 면에서 더 좋은 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인디애나가 이걸 수비로 이겨냈다는 거는 그만큼 뭐 홈발도 이게 좀 관중들의 성원 속에서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참 이런 거 보면은 느바 예측 정말 어렵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사실 지금도 오클라호마가 2대1로 열세고 내일도 이제 원정이니까 확실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저는 여전히 오클라호마의 우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이거든요. 이건 진짜 막연한 거야. 그냥 난 오클이 시즌 내내 더 좋은 팀이라고 봤으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오클이 만약에 이걸 인디애나를 이겨먹는다면 아까 말했다시피 인디애나가 110점을 넣었을 경우에는 14승 0패라고 했는데 그럼 오클이 내일 이기려면 그만큼 점수를 안 줘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클이 확연하게 인디애나를 조금 가로막고 본인들이 챙길 거는 챙기는 그런 경기가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시원시원하게 오클라호마가 이제 인디를 좀 제압을 하는 2차전 같은 그런 게임들이 나올 때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오클 사이드에다가 언더보고 있거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냥 오클이 우승할 것 같다는 제 예측 속에서 내일 경기는 오클이 잡아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경기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마땅히 솔직히 말해서 그림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너무 인디애나가 예상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게 오클이 분명히 수비력에서는 압도할 만하다고 봤는데 지난번 경기는 인디애나가 수비력으로 오클을 잡아먹었잖아요. 이런 경기들이 나오니까 참 느바 예측이 어려운 거죠. 파이널까지 왔으면은 느바 예측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오클이 우승할 것 같다. 그렇다면은 내일 4차전 오클이 한번 이거를 잡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조건상으로 그런 경기라면 인디애나가 득점을 많이 좀 못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그냥 오클 사이드 보고 언더 이게 분석인가 싶다.